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. 저 키스라는 남자가 결국 그 메리 교수를 찾아가서 사과를 막 하고 진술되게 막 했잖아요. 그래서 결국 청문회를 안 받게 됐는데 역시 잘생긴 사람은 이런 것도 좀 용서가 되나 보다. 잘생긴 사람이 진솔하게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상업적인 영화의 그런 부분 맥락으로 또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네,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 이런 행사를 이제 맡기도 하는데 제안이 들어올 때 어떤 영화는 하고 어떤 영화는 안 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딱 있진 않아요. 제가 시간이 많이 있을 때 또 그리고 글쓰기 지겨울 때 다른 일 하고 싶을 때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번 영화는 그냥 저는 휴그랜트 때문에 영화 보려고 했어요.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분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왜 그 휴그랜트를 옷을 맨날 잠바만 입히고 그 시나리오 작가 그렇게 찌질하지 않은데 또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멋진 모습을 나중에 이제 그 관객이 발견을 해야 되는 거지 감독이 의도적으로 멋있게 만든 게 너무 없어서 제가 막 그 올해 팬으로서 안타까움을 갖고 이제 봤는데 그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 남자가 물론 이제 뭐 여교수가 나한테 이런 면이 있고 그런 면으로 학생들이 나를 대하기 때문에 내가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지만 나에겐 다른 면이 있어서 그 다른 면을 당신이 자극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말하기는 하지만 약간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남자에 대한 그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받아들여졌겠죠.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. 그 여교수가 결국 나중에 자기 자서전이라고 하면서 이거 영화화 해주면 어떻겠냐. 그리고 배우는 메릴 스트립이 좋겠다. 이렇게 할 때 제가 빵 터졌어요.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감독이 이 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, 이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영화 장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약간 그 비꼬는 것도 있었으니까요. 그 젊은 그 학생을 통해서 거의 뭐 신적인 존재지 않냐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 작가 가지고 있는 위치며 영화적인 성공이며 세속적인 어떤 그런 그 헐리우드 분위기며 이런 것도 짚었겠지만 그런 점이 있다고 한 가지 느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이 영화 장르에 대한 영화가 가진 힘에 대해서 대중적인 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 하나랑 그 여교수 쪽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평범함이라고 할까요? 좀 세게 말하면 속물적인 거고 통속적인 면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완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, 그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것에 어떤 어필하지 않았을까. 플러스 잘생긴 거. 결국 잘생긴 거가 들어가긴 하네요, 선생님. 그쵸? 그 캐릭터가 이제 이제 잘생긴 거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선입견을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성의 있는 그 강의도 성의 있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조금씩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어가잖아요. 그런 소문에 대해서 듣고 있었고 해서 어떤 인간적인 호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데다가 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어떤 존중심 이런 게 합해진 데다가 결국 마지막에 휴그랜트라는 점. 잘생긴 휴그랜트 나이 먹었어도 잘생긴 비슷하게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. 저도 은 작가님하고 많이 겹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뭐 이 극중에서 보면은 뭐 그 시나리오 너무 잘 써가지고 15년 전에 아카데미 상도 받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좀 지지부는하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강사로 임시 강사로 갔는데 그 대학교에 있는 도시에 가보니까 맨날 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헐리우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. 거기서 약간 좀 실망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런 속물적인 허세가 있잖아요.
뭐 전화하면서 괜히 막 맷한테도 뭐 연락 오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애들이 막 걔가 맷데이먼 막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뭐 누구랑 알아 뭐 약간 누구랑 인사했어 라는 거를 슬쩍슬쩍 내비치면서 그 어린 대학생들의 마음을 살살살살 이렇게 건드리잖아요. 네,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와 반면에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래저래 해서 저런 마을에 약간 임시 강사처럼 가게 됐지만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면 저는 뒷부분에 가서 그 제자 시나리오 쓰는 거 보고 야 너 진짜 잘 쓴다 홀로서 한번 보내보자 막 이러면서 데리고 가잖아요. 거기서 야 제자 거를 살짝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모티브를 좀 땄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위험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쿨하게 진짜 이 친구가 장래가 촉망돼 글을 너무 잘 썼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빠져주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자기의 역할 이런 것을 잘 아는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크 로렌스 감독이 이 캐릭터를 하나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이 사람이 갖는 인간이라는 그 어떤 한 캐릭터가 갖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매맞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헐리우드에만 있었다면 이렇지 않고 자기가 원래 목표로 한 그거에 도달하는 것만이 그것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. 하지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상황을 맞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른 생각이 이제 다른 생각을 발견하게 된 거죠. 저는 그래서 그 화면에 계속 비가 내리잖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우산 사는 장면도 나오고 잠깐 햇빛이 났을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은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 비가 많이 오는 도시에서 2년을 산 적이 있어요. 시애틀에서. 근데 사실은 그 우기에는 계속 비가 오지만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기 때문에 그 감정의 뭐라 그럴까요? 굴곡이라고 할까요? 이게 파장이라고 할까? 이런 게 상당히 흥미로웠어요. 저는 이제 거기 주민이 아니라 이제 잠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 흥미로웠던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비가 많이 오는기 때문에 막 그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러더라고. 나중에는 우울증 때문에. 근데 자살률도 제일 높고 독서율도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게 양면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 아까 그 여 교수가 말한 것처럼 완고한 면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는. 근데 그런 것이 어떤 계기를 만나서 계속 내리는 비의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좀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거 좀 느낄 수 있었어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빙홈턴 계속 비 오고 막 흐리고 우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비를 입어야 될지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해가 나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건기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그것이 그냥 날씨 예보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생의 굴곡까지도 포함하는 일종의 은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시애틀 말씀해 주셨는데 런던이 그렇다면서요. 런던도 계속 비가 내리고 그래서 날 맑으면 조금이라도 햇빛 쬐겠다고. 그래서 거기도 자살률, 우울증 환자 되게 많지만 거기는 대신에 스토리텔링, 이야기 그룹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열광에 맞지 않는 그런 판타지 소설들이 다 거기서 탄생을 많이 했거든요. 뭐 나니아 연대기, 반지의 제왕, 최근까지 해리포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여기서 막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지만 거기서 싹 트는 어떤 이야기, 스토리텔링, 원래 어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들 탄생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또 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접근함에 있어서 감독은 영화라는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배우들의 이야기도 중간에 막 간접적으로 나오고 하는데
결국은 그 메리 교수하고 처음에 부딪힐 때도 한 사람은 누군가 혹은 어떤 작품을 바라볼 때 영화로 바라보고요. 또 한 사람 문학으로 바라보잖아요. 그 시각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맞아요.